한 과학자의 실험으로 바벨은 시작됐다. 결과는 참혹했고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펠릿은 인류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장애이자 똑같이 맞이하게 된 재앙이었다. 펠릿은 원래 육식성 새가 토해내는 불소화 물질을 뜻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이제 펠릿은 인간의 입에서 튀어나온 물리적 형태를 지닌 말을 일컫게 되었다. 펠릿은 말하는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르게 생성되지만 외형과 성질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전체적인 모습은 아메바 같은 원생 동물의 모양을 하고 있다. 말하는 사람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색깔과 질감은 달라진다. 대부분의 사람은 펠릿의 외형만 봐도 직관적으로 그것이 어떤 종류의 말이었을지 느낄 수 있다. 펠릿은 외부로 드러난 마음이었고 밝히기 싫은 비밀이자 추문이었다. 사람들은 펠릿의 등장과 이로 인한 사회 혼란을 신의 탓으로 돌렸다. 그것이 편했고 그것 외에는 뚜렷하게 이 상황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이게 할 이론이 없었다. 그 옛날 교만한 인간들에게 내려진 말의 형벌과 언어의 재앙이 다른 방식으로 되풀이된 것이라고 여겼다. 신은 인간에게 말을 앗아갔고 스스로 그것을 저주하게 만들었다. 누구도 그렇게 규정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말이 펠릿이 되어 튀어나오는 이 시대를 바벨이라고 불렀다. 요나는 구조팀에 연락했다. 펠릿 관련 사고는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입금이 확인되어야만 구조대가 출동한다. 구조팀을 부르기 위해 2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해야 했다. 무슨 짓을 한 건가? 그는 스피커다. 스피커들은 돈을 모을 수 없다. 나는 그 돈을 버린 것과 마찬가지다. 어리석은 짓을 하고 말았다. 펠릿을 끌고 다니는 스피커들의 발목은 작은 충격에도 부러질 정도로 형편없이 약해져 있고 비정상적인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한 탓에 척추는 조금씩 변형돼 있다. 기적적으로 돈을 모은다고 해도 결국 병원비와 약값으로 빈털터리가 되고 만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지속적으로 펠릿 처리 비용을 인상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요나는 스피커들이 안고 있는 고통의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주장하는 기사를 횃불에 여러 번 실었다. 스피커들에게 할당하는 펠릿 수거 봉투를 늘려줄 것과 할당량을 초과한 사람이 구입하는 봉투값을 내려줄 것, 펠릿을 집이 아닌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떼어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펠릿 정책은 단 한 가지도 바뀌지 않았다. 바벨이 시작되면서 사회와 개인의 삶은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그중 가장 위험하고 심각한 상황은 자제력이 없고 제어를 모르는 아이들이 내뱉는 말이었다. 이제 막 말을 배운 아이들은 해야 할 말이 많았고 언어를 통해 배워야 할 대상이 많았다. 하지만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의 입을 막아야 했다. 아이들의 호기심과 욕망을 억눌러야 했고 강제로 억제시켜야 했다. 말을 금지시키는 것은 아이들로서는 엄청난 스트레스였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 호기심과 넘쳐나는 표현을 억눌러야 하는 아이들은 예측할 수 없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거나 공격적인 성향을 띠었다. 혹은 팔다리를 축 늘어뜨리고 모든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자폐적인 모습을 보였다. 어떤 교육 전문가들도 바벨에 맞는 효과적인 교육법을 제시하지 못했고 뚜렷한 대안도 마련하지 못했다. 급기야 부모들은 아이들의 성대나 혀에 외과적 시술을 단행했고 말을 하면 충격을 가하는 전자밴드를 아이들의 목에 걸었다. 처음에는 이런 사회적 현상에 사람들은 경악했고 야만적인 방법이라고 비판했지만 대안 없는 비판들은 더 크게 비판받았다. 결국엔 모두가 이 모든 방식을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어쩔 수 없는 문제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바벨 키드들은 바벨이 시작된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었다. 언어적 의도가 처음부터 없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펠릿으로 바뀌지 않는다. 언어를 인지하고 언어를 표현하려는 의도가 포함된 말만이
펠릿으로 변환된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처음부터 부모로부터 말을 배우지 못했고 소리라는 것을 듣지 못하고 유아기를 보냈다. 아이들은 말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도 소리를 전혀 내지 않았다. 그들은 독보적이고 전혀 다른 경향이 있는 신인류였다. 바벨 키드들은 부모조차 의도와 표정을 읽어낼 수 없는 불가해한 존재였다. 뭔가를 지시하고 글자를 알려줘도 돌아오는 반응이라곤 텅 빈 삭막한 시선뿐이었다. 그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는 바벨 키드들은 순하지만 친근감은 전혀 없는 희귀한 동물처럼 느리게 성장했다.